고령화 시대에 건강한 노화는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멋진 노년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죠. 디지털 사용법을 익힌 꽃 노년들. 우리 아버지 치즈 잘 부탁드립니다. 민우. 가장 또는 엄마라는 완장을 차고 달려온 사람들에게 두근두근한 설렘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인터넷이랑 별로 친하지 않거든요. 잘 못 다루고. 근데 그 인터넷 그 문명의 이 길을 내가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참 놀랍더라고요. 이제 밖에 나가면 누구 할머니, 엄마가 아니라 호칭이 바뀌어졌어요. 선생님, 감독님.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졌죠. 제2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활력 넘치는 노년을 선물한 디지털 에이징. 이는 ICT, 즉 정보통신 기술을 잘 사용하며 나이 드는 것을 뜻합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디지털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거죠. 디지털 에이징은 이들의 일상을 바꿔놨습니다. 삶이 즐거워지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죠. 과연 이들을 변화시킨 행복 비법은 무엇일까요? 카메라와 조명, 음향 시설까지 각종 방송 장비가 방에 가득합니다. 이곳은 1인 방송을 제작하는 크리에이터 문정호 씨의 집이죠. 그는 자택방 하나를 취미 생활을 위한 영상 스튜디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는 제가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전에도 이제 하기는 했는데 어떤 컨텐츠가 없었죠. 제대로. 그러다가 이제 컨텐츠를 하나를 이제 찾게 되면서 그게 출발하는 또 계기가 됐죠, 이제. 1인 미디어란 개인이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생산, 공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10대들의 미래 희망 직업 1순위일 만큼 최근 젊은이들이 가장 열광하는 문화이기도 한데요. 그는 랜선 아빠로 불리며 인터넷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죠. 안녕하세요, 민서예요. 오늘의 마지막 핫초코의 여유이다. 핫초코 먹었니? 시청자들과 실시간 방송에 한창인 정호 씨. 영어 시험을 봐야 돼요. 네가 필요하면 봐, 알았지? 민서, 파이팅! 야, 내가 생각할 때 민서는 잘 볼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 잘해왔으니까. 강아지 밥 먹은 지 3분 지났어요. 그랬구나. 새로운 친구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자고. 정호 씨는 인터넷 아빠로서 시청자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강아지 똥 싼 지 5초 됐어요. 아이들은 그와 소소한 일상을 나누고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는 고민을 털어놓죠. 반응이 진짜 좋네요. 다 사랑하는 애들이니까. 되게 친하신 것 같아요. 자주 이렇게 소통하시면. 친해요. 이제 뭐 닉네임도 다 기억하고 이제 애들 또 어떤 자주 이제 들어오는 아들 딸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이제 뭐 몇 학년 들어가는지 반배정은 잘 됐는지 뭐 아픈지 뭐 때문에 고민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아빠로서 아빠 이제 그냥 인터넷 아빠가 이제 진짜 아빠가 돼가고 있어요. 젊은 층의 전유물이었던 1인 미디어에 나타난 50대 아재. 그는 백발의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방송을 해온 결과 콘텐츠의 홍수 속에서 묵직한 울림을 전하는 그의 위로가 통하기 시작했죠.
아이들이 호기심으로 누른 클릭 수는 점차 늘어나 지금은 열혈 구독자 수가 엄청납니다. 시작 5개월 만에 만여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그의 방송을 시청하고 있죠. 제가 만드는 영상들은 좀 감수성을 많이 담아서 스토리 위주로 이제 영상을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영상이 위주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상황극이라고 있어요. ASMR에서는 그 상황극을 마치 이제 1인 독백 연기를 하듯이 하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10대, 20대, 30대 또 심지어는 40대 분들까지도 굉장히 위로받고, 특히 아이들이 되게 많이 위로받는 것 같아요. 정호 씨의 전문 분야는 ASMR 콘텐츠. 나쁜 상심은 다 사라질 거고 좋은 일만 가득할 거야. 알았지? 어른들에게는 생소하기만 한 ASMR이란 자율, 감각, 쾌락, 반응의 줄임말로 뇌를 자극해 심리적 안정을 유도하는 비디오 사운드를 뜻합니다. 정호 씨는 우리가 소중함을 잊고 사는 일상의 소리들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잠시나마 힐링을 얻길 바라죠. 사과 되게 달콤할 것 같아. 오늘 많이 고생했으니까 아빠가 특별히 해주는 거야. 성우가 본업인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활용해 아빠 ASMR을 전하고 있습니다. 잘했어, 고생했어, 멋져, 대단해 등 힘이 되는 말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는 거죠. 울지 마. 왜 울어? 울지 마. 아빠는 항상 너를 지켜보고 너를 사랑하고 너를 항상 응원했거든. 우리 아들, 딸이 마음에 걱정 없이 행복한 게 공부보다, 훌륭한 사람 되는 것보다 더 좋단다. 아빠도 공부 못했어. 그래도 지금 아빠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잖아. 생전 처음 활용하는 기술들에 당혹스러운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능숙하게 방송부터 편집까지 모두 혼자의 힘으로 하고 있죠. 이젠 정호 씨의 아들도 아빠가 더 컴퓨터에 빠삭하다며 그 실력을 인정해 준답니다. 카메라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일단은 인터넷을 통해서 저는 많이 공부를 하는 편이에요. 뭐 유튜브라든가부터 또 이제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뭐 블로그 사이트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제 배우죠. 필요한 부분을. 우리 중간에 포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찾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다시 또 내 것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또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좀 놀랍습니다. 언제든지 아빠가 힘이 될게요. 행복한 저녁 시간 돼요. 사랑합니다. 그래, 고마워요. 영상에 달린 있어줘서 수십 개의 댓글에는 행복하고 음성으로 아빠는 언제나 힘이 손쉽게 된답니다. 답글을 달아줍니다. 상큼이도 멋진 건가? 두려움을 히히히. 버리고 디지털 사용법에 익숙해지니 일상은 편리함으로 가득 찼죠. 보냈어요. 이게 작년에 올린 영상인데 함께 그는 찾아줘서 이렇게 고맙고 80세가 돼도 기분을 느껴봐요. 세상과 사랑해요. 사람들과 고마워요. 소통하는 인터넷 10세까지 아빠로 남고 최선을 싶습니다. 다할게요. 사랑합니다.
2016년에 실시한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5, 60대의 중장년층 대부분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70대 이상의 이용률도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디지털 문명에서 젊고 세련되게 늙어가려면 청바지를 꺼내입을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건강하게 잘 나이 든다는 웰 에이징에서 한 단계 나아가 디지털 기술을 요긴하게 이용하며 늙어가자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죠. 이런 활동적인 노화를 일컬어 디지털 에이징이라 표현하는데요. ICT에 힘입어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나이 들자는 뜻입니다. 디지털 에이징을 이제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반대말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날로그 에이징, 그러니까 컴퓨터가 없었던 시기에 아니면 지금처럼 뭐 기술이 없었던 시기에 헤어졌던 다양한 관련된 그런 기술 아니면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었던 시기죠. 반대로 이제 디지털 에이징이라면 좀 다른 식의 에이징이죠.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제 과거와는 다른 식의, 즉 뭐 컴퓨터라든가 정보라든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나의 어떤 삶,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는 과정들을 그런 걸로 통해서 뭔가 극복하거나 아니면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마 스마트 에이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는 고령 사회로 들어왔습니다. 이 고령 사회에서 늘어나는 고령 인구뿐만 아니라 이 고령 인구들의 삶의 질과 또 활동과 또 취업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이제 노년들이 전적으로 감당하게 되었거든요. 이런 시점에 국가적인 수요도 그렇고 뭐 개인의 참여에 대한 수요도 그렇고 앞으로 늘어날 노년 세대의 역할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가장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매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에이징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잘 쓰는 것을 넘어 노인이 사회적 소외를 겪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죠. 빈 백지 있었죠? 빈 백지에다가 올해 61살인 김균여 씨. 노후 대책이 없어 불안하던 그녀는 일자리를 찾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뜻하지 않은 곳에서 새로운 노년을 준비할 힌트를 얻었죠. 제가 제 딸이 이제 결혼한 다음에 방이 좀 문간방이 하나 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로다가 비워놓기가 아깝잖아요. 근데 우연히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이 공유숙박업 창업자들 이야기를 봤거든요. 그 새 청년들이 이제 자기네 그 거실을 빌려준 경험에서 아이디어 얻어서 창업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등록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게 바로 연결이 돼갖고 저희 집에 손님이 오게 됐거든요. 여행을 즐기는 그녀는 노년에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을 꿨는데요. 꿈을 실현시킬 기회가 찾아온 거죠.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숙박 공유 플랫폼을 통해 여행자에게 빈 방을 빌려주는 거죠. 컴맹이었지만 노년층 일자리 창출 캠페인의 지원에 IT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고 다양한 여행객들과 친구가 되며 노년의 고독감이나 갱년기 우울증도 싹 사라졌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인터넷이랑 별로 친하지 않거든요. 잘 못 다루고. 근데 그 인터넷 그 문명의 이 길을 내가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참 놀랍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예약 신청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은
그게 3군데로다가 메시지가 와요, 저한테. 일단 핸드폰에 메시지로다가 오고, 그 다음에 메일로 오고,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 사이트에 또 이제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러니까 3군데로 오니까 일단 내 핸드폰에 메시지로다가 예약 문의가 왔습니다 하면 컴퓨터를 열고서 이제 그 예약 문의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보통 애들 거 쓰던 거 물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손님들과 동거를 하다 보니 초반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영어가 서툴던 초창기엔 사전을 들고 다닐 정도로 힘이 들었죠. 처음에는 자유롭지 못했죠. 메시지 하나 보내려도 1~2시간 걸려요. 안 되니까 막 스펠링, 단어로도 스펠링 틀리고 문장도 막 엉터리 문장,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짤막짤막하게 하고 표정 보고 그냥 웃고 이제 그러다가 궁금하면은 요즘은 이제 어플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봐요. 그러면 그 번역이 또 너무 웃겨요. 뭐 웃겨서 막 웃고 정말 재밌었어요. 세계 각국의 게스트와 다양한 언어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제 일상의 즐거움입니다. 귀녀 씨가 마음을 열고 대하자 단골도 생기고 입소문이나 고정적인 월 수입도 저절로 따라오게 됐죠. First time, I don't eat any healthy food. I just eat instant food, just noodle. But Vivi teach me how to cook some Korean side dishes, and now I know how to cook like now. When I first come here, I just take taxi. I don't take subway. I'm lazy, and then I don't see the words. And Vivi teach me too. My mom said this is like my second home. So because I always come overseas, that's why my mom not worry here. Like she's very happy that I'm here. That's why. 자녀의 독립과 퇴직으로 많은 변화가 시작되는 시니어. 처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더 컸지만 귀녀 씨는 이를 기회로 활용했습니다. 빈 방을 전 세계인들과 공유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거죠. 그녀의 인생에 다시 한번 봄날이 찾아온 겁니다. 제가 이제 연금이 아예 없어요. 저희 세대가 저 같은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정말 열심히 사는 세대거든요. 근데도 노후는 준비 안 돼 있고 지금 또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세 시대가 축복이기 전에 어머 뭐 어떻게 살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녀 결혼시키고 난 다음에는 진짜 썰렁하잖아요. 빈둥지잖아요. 근데 새로운 자녀, 새로운 아들, 딸들이 계속 오니까 막 활기가 넘치고 제가 갱년기 우울증도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없어졌죠. 그래서 제가 저 방 하나로 다 간접 여행도 하고 또 원어민 영어 공부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기다 이름 붙였어요. 한국말을 낳아주는 문간방이라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시간적 여유도 생기자 바쁜 일상에 접어두었던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그녀는 누구나 디지털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디지털이라는 게 정말 저희 아날로그 세대는 되게 낯설고 어렵거든요. 근데 처음에 우리 컴퓨터 할 때는 이걸 배워야지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우리는 못하겠구나 했는데 이 디지털이라는 게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자꾸 쉽게 나오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점점 쉬워져서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시니어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부터도 지금 혜택을 많이 보고 있고요. 제가 이런 디지털 혜택을 볼 줄은 정말 생각 못했거든요. 과학의 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인간의 수명은 비약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 어느 곳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머지않아 노인 인구의 비율이 대표적 고령사회인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디지털 에이징은 이런 고령화 문제의 해결 대안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노년공학에서는
테크놀로지야말로 노인에게 독립과 자유를 안겨줄 수 있는 진정한 중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에이징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활력 향상과 우울증 감소를 이끌며 노인의 사고라 불리는 빈곤, 질병, 소외, 역할 상실의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죠. 에이징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다 불편해집니다. 이 불편해지는 것을 예전에는 주위의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도와주기도 했지만 이제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디지털뿐만 아니고 연관된 융합된 기술들이 같이 노인들이 이 변화하는 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활동량 자체가 증가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노년들의 활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혹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관계, 장기적으로 사회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디지털이라는 매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내 스스로에 대한 활동량을 증가시키고 에너지량 증가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는 관계에 쓰고 거기에 이것을 조금 더 기술을 습득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창업을 한다든지 이런 영역에 사용하게 된다면 이건 사회적 에너지를 굉장히 증가시키고 증폭시키는 데 당연히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ICT와 실버 산업의 만남은 폭발적입니다. 실버 세대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IT 제품과 서비스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죠. 특히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5년 790억 달러에서 2020년 8조 5천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0배가 성장하는 거죠. 실버 세대를 잡기 위한 자동차 업계의 경쟁도 치열합니다. 전문가들은 고령 사회에서 자율주행차의 최대 고객은 노년층이란 결론을 내리고 그들을 타깃으로 한 기술 개발이 한창입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AI 로봇도 다양한 종류로 등장하고 있죠. 자녀들이 출가한 후 노년의 외로움을 달래줄 말벗 로봇, 생활의 편의를 돕는 이동용 로봇 등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AI 하면 그냥 스피커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노인들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거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에이징이라는 게 단순히 기계뿐만 아니라 노인들의 편의나 어떤 불편에 대해서 직접 연결해서 해결해주고 그 문제점들을 알려주는 역할까지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과거에는 없었죠. 시니어를 대상으로 열린 한 디지털 수업.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 정보화 격차 줄이기의 일환으로 시작됐는데요. 그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주목할 점은 노노케어 수업 방식을 도입했다는 점. 프로그램 이수 후 다른 시니어들을 도울 수도 있죠. 노노케어는요, 요즘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그 사회적으로 치매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기억력 향상을 좀 돕기 위해서 뇌활력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ICT 수업은 최신 기술로 꾸린 교육 콘텐츠로 가득합니다. 이 수업은 색칠로 체험하는 증강현실. 맞네. 물고기도 움직이고. 신기한 어플에 쓰임에 어르신도 금방 흥미를 느끼죠. 이와 더불어 반응이 좋은 콘텐츠는 VR로 떠나는 세계 여행입니다. 찍고 그다음에 기다렸다가 이거 카드보드 모양 찍고 스마트폰과 VR 카드보드로 세계 여행은 물론 그리운 고향 풍경도 만날 수 있죠.
격세지감을 느끼는 순간. 시니어 학생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 디지털 기기에 대한 높은 벽을 조금씩 허물어 갑니다. 이번엔 인지력과 사고력 향상을 위한 코딩 수업이 진행됐는데요. 명령 값을 입력하면 코딩 로봇이 주행 시뮬레이션을 선보입니다. 수업에 푹 빠진 어르신. 그럼 시니어의 스마트 기기 활용 및 뇌 활력 프로그램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증강현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저희가 색칠하기를 통해서 그 증강현실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수업을 하는데요. 이제 색을 칠하다 보니까 손놀림 동작과 그리고 선을 넘지 않고 칠하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뇌 위축 예방을 할 수가 있고 또 집중력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카드보드라는 것 이용해서 직접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카드보드를 만들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손도 많이 쓸 뿐만 아니라 재미도 있고 비록 내가 이제 해외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 에펠탑을 직접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우울감 해소라든가 이런 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ICT 전문가들은 디지털 교육이 단순히 노인의 활력을 찾는 데 그치지 않고 노인 문제와 같은 사회적 이슈까지 해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요즘 이제 고독사 같은 경우 사실 독거사가 굉장히 사회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분들이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감지하는 기술을 통해서 이분이 만약에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뭔가 이상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라든가 약상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약을 늘 먹어야 되는데 그 약 먹는 시간에 약을 먹지 않으면 알림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보호자한테 알림이 가는데 2, 3일이 지났는데도 알림이 없다. 그럼 이상이 있구나 해서 이제 주민센터나 이런 분들이 가정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도록 하고 있어요. 실버 세대의 디지털 활동을 돕는 IT 제품과 서비스가 쏟아지며 이에 적응한 실버 디지털 세대가 탄생했습니다. 디지털 에이징화된 노년층은 고령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며 새로운 문화를 이끌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앞으로 ICT가 노년층을 위한 기술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양지가 있으면 음지도 존재하는 법.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은 모든 노년들이 아주 자유롭게 이런 디지털을 향유하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보급률도 그러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디지털 사용에 있어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뚜렷합니다. 이를테면 도심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이런 모바일이라든지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접근성이 좋고 그리고 또 더 활용도도 높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 디지털 사용기기에서 가장 핵심은 요금이에요. 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 무제한 요금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좀 경제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서 아끼느라 미처 그 영역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국적인 입장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되게 빨리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프랑스는 한 12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고령 친화 산업 아니면 실버 산업이라는 개념을 자기 부모님한테 배워야 해요. 우리나라에서 고령 친화 산업이 사실은 욕구가 있음에도 성장할 수 없는 것들은 사실 급격한 고령화 때문에 또 역사적인 현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고령 친화 산업, 특히 실버 산업은 사실 정부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정부에서 이걸 더 홍보하고 알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이 사용해야만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인지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도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어요. 유럽은 정보와 정책에 있어 참여와 통합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로 인한 소외계층이 생겨서는 안 되며 나아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사회 통합을 꾀한다는 정책입니다. 미국 인터넷 서비스 기업은 정보 격차 문제를 줄이기 위해 무료 와이파이를 띄워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죠.
이곳에서도 그런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눔 정렬로 지금 정렬을 해서 머리말이 됐는데요. 우리가 만들 줄만 알고 삭제하고 지울 줄을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지우고 다시 머리말을 한번 해보겠어요. 네, 여기서 파일로 들어가서 나이를 잊은 은발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가득한 이곳은 디지털 교육으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있는 IT 전문 사회적 기업입니다. 2001년 설립돼 현재까지 7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해냈죠. 그 원동력은 졸업생이 강사가 되어 다시 시니어를 가르치는 도제식 교육 덕분이었는데요. 비슷한 연령대의 강사가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니 그 이해도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의 열정 또한 젊은이 못지않게 뜨겁죠. 자녀들하고 메일도 주고받고 또 친구들한테 제가 메일로 편지도 보낼 수 있었고 또 멀리 있는 친구들은 사실 뭐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영상으로 뭐를 제가 작품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보내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사실은 뭐 컴맹이었다가 또 다른 세계를 접하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우선 나이 먹으면 직장 나갈 데가 없으니까 와서 시간도 보내고 소일도 하고 또 노인정 같은 데 가는 것보다 여기 오면 뭐라도 한 가지 배우잖아요. 어? 새로운 감각도 있고 또 그 좋은 프로그램이 많으니까 여기 한글뿐만이 아니고 뭐 포토숍이라든가 무슨 뭐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 같은 거 그런 거 배우면은 정서적으로도 아주 많이 발달되고 덜 늙어요. 내가 82세인데 지금 82세 안 보이죠? 이럴 때 여기에서 교육장에선 컴퓨터 프로그램은 물론 영상 촬영이나 편집, 포토샵 등 전문적인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림 버튼을 이곳의 목적은 생활에 도움이 되는 IT 교육을 통해 노인이 소득을 창출하는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곳에서 배출된 교육생들은 자격증을 취득해 컴퓨터 교육 강사나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하고 있죠. 특히 유나병 할머니는 많은 시니어들의 롤모델인데요. 그러면 여기 작업창에 17년 전 마우스를 잡는 것도 몰랐던 그녀는 이곳의 첫 교육생이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은 컴퓨터 교육 강사 겸 영화 감독으로 고위가 넘은 나이에도 활발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죠. 많이 변했죠. 컴퓨터 하기 전에는 가정주부로만 한 60평생을 살다가 이 컴퓨터를 이제 기초부터 영상까지 다 배우고 나니까 배우기 전에는 누구의 할머니, 누구의 엄마로 불러줬잖아요. 근데 이제 영화를 만들고 대상을 타고 나니까 호칭이 바뀌어졌어요. 선생님, 감독님.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졌죠. 제2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윤할머니는 다큐멘터리 영화계에서 인정받는 시니어 영화 감독입니다. 젊은 영화인들을 제치고 대상을 수상한 것도 여러 번이었죠. 그녀의 작품 속 단골 소재는 디지털 에이징입니다. 컴퓨터를 배우고 나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을 새우가 뭐 컴퓨터를 하기에 나 좀 호기심이 생겨서 애들 보고 나도 좀 그것 좀 할 수 없니 그랬더니 도전을 멈추지 않는 시니어들의 이야기죠.
할머니가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살아생전 컴퓨터는 배워야 한다던 남편의 말이 떠올랐죠. 그렇게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선생님 말만 잘 듣고 따라하면 술술 풀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배우다가 하차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못 느끼고 그냥 재미있어서 했어요. 제 적성이 맞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 컴퓨터는 배우면 배울수록 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더 배우고 싶고 새로운 기능들이 자꾸 나오니까. 교육장 홈페이지에 게시할 홍보 영상 촬영을 위해 야외로 나왔습니다. 또 놀라운 거는 젊은이들이 아니거든요. 영상을 이렇게 잘 만들고 있어요. 꼭 찾아주세요. 다큐를 제작하는데요. 빠듯한 제작비 탓에 연출에서 출연까지 직접 두 팔을 걷어붙였죠. 주제는 회장님을 주제로 했는데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찾기 위해서 주위 지금 환경부터 찍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교육장을 촬영합니다. 동분서주 촬영장을 누비는 그녀의 열정이 대단한데요. 현장에 나올 때마다 윤하병 할머니는 청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후반, 끝없는 도전으로 더 자유롭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는 그녀. 그녀는 더 많은 시니어들이 IT 기술을 공유해 건강한 일자리를 찾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의 도전은 아직도 진행 중이죠. 제 마음은 아직 나이는 숫자다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 영상 이게 배우는데 참 많은 시련도 내가 없다 하지만 있으면서 이렇게 잘 남들한테 인정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들 때마다 좀 더 좋은 작품, 무슨 주제로 하나 이게 작품을 하나 멋지게 만들까 그 꿈을 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컴맹 세대는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도전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디지털 에이징으로 일상에 찾아온 긍정적인 변화들. 우리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IT가 사회와 시니어를 다시 이어줄 거라는 희망을 엿봤습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디지털 시대에 오랜 연륜과 경험으로 새로운 동력을 불어일으키고 있는 시니어들. 우리가 만난 꽃노년들은 누구보다 열정 가득하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 이들처럼 성공적인 디지털 에이징을 이루기 위해 우린 어떤 노력을 더해야 할까요? 한국의 특징은 이제 고령층이 이제 다른 두 고령층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 고령층은 현재 고령층이고요. 또 하나 고령층은 미래 고령층이에요. 그래서 현재 고령층들은 뭐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던 고령층이고 연금도 들지 않았던 그런 고령층들이잖아요. 이분들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디지털로 하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미래의 고령층은 다른 것 같아요. 미래의 고령층은 소득, 연금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게 이제 현재 어르신들보다 연금을 갖고 있는 세대고 교육 수준도 높고 그다음에 산업화를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에이징은 진짜 서구의 디지털 에이징하고 똑같이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하이테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죠. 21세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연령의 의미가 없어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체의 여러 열악함이 우리를 막아서는 이런 세상이 이제 저는 끝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약간 부족하고 내가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컨텐츠 시장 속에서는 나의 이런 그 장애라든지 노화가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새로운 문화 주체로서,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새로운 정치 주체로서, 새로운 사회 주체로서 노년의 역할은 지금의 역할 영역보다 제가 볼 때는 수백 배, 수만 배, 수천 배 이상 저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의 시대가 오는 거죠. 디지털을 통해서. 아름다운 인생 2막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청춘은 인생의 어느 한 시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고, 지금이라도 도전한다면 세상은 훨씬 넓어지고 재미있어질 겁니다. 멋진 노년을 맞는 방법은 어쩌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지도 모르죠.